이준석 신당이 나오게 된다면 16.2%거든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 조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조금, 플러스 무당층 한 절반 정도 이렇게 가져오면 16.2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신당은 가져오고 더불어민주당도 가져온 거죠. 조국 신당을 보면 조국 신당은 13.8%가 나오죠. 자, 앞서 이준석 신당보다는 조금 적은 이유는 뭐냐? 자, 조국 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더 많이 가져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거의 이동을 안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조금 플러스 무당층에서 절반 정도. 내년 총선 신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잖아요. 예. 조사를 보니까 국민 약 47%가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신당이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색다른 정당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경쟁력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기존 정당과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정당으로 시도한다면 어림 반푼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이 조사 결과를 먼저 보시죠.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하다가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네. 불필요도 절반에 육박하는데 왜 필요하다가 이렇게 높을까? 그만큼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감이 깊어도 너무 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3 선택지가 나왔으면은 필요성컨대 뭐가 달라져야 되냐? 이념도 다르고 정책도 완전히 다르고 사람도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이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 아직도 이준석 신당이든 금태섭 신당이든 양양자 신당이든 어떤 신당이든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거든요. 말 그대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확 달라진 신당이 나온다면 좀 눈여겨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신당 창당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 지지자 온라인 구축망, 이제 연락망을 구축했다는 거죠. 네. 하루 만에 방금 전에 보니까 3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준석 신당에 나올 경우를 가정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디어 리서치에서는 23.1%, 네. 한길 리서치에서는 16%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신당 치고는 높은 지지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디어 리서치는 이제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지지하겠냐, 지지하지 않겠냐를 물었을 때는 지지한다라는 의견이 23.1까지 좀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길 리서치는 유승민, 이준석, 김종인 3명이 합친 신당 창당일 경우에 정당 지지도를 물어봤는데 이게 한 3주 전에 이준석 신당 나왔을 때도 한 17% 정도 나왔는데 지금도 그 수준이 16% 정도로 유지가 되는 흐름으로 나와서 이게 상당히 높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면서 유지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보도량과 언급량을 완전히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아직도 사람들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하기보다는 국민의힘에서 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 이제 간을 본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그 논의들을 보면은 그 현역 의원이 20명 이상 동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기호 3번으로 출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신당으로 가는 그 8분 능선은 좀 넘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 소장님, 예. 여론조사 공정에서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을 가정하고 지지율 조사를 했습니다. 이준석 신당 창당 시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았고 조국 신당 창당 시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얼마나 기존 정당을 싫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준석 신당이 나오게 된다면 16.2%거든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 조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조금, 플러스 무당층 한 절반 정도 이렇게 가져오면 16.2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신당은 가져오고 더불어민주당도 가져온 거죠. 자, 화면을 바꿔서 이번에는 조국 신당을 보시겠습니다. 조국 신당을 보면 조국 신당은 13.8%가 나오죠. 자, 앞서 이준석 신당보다는 조금 적은 이유는 뭐냐? 자, 조국 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더 많이 가져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거의 이동을 안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조금 플러스 무당층에서 절반 정도. 이래서 13.8이 되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무당층이 아주 많다. 그러니까 기존 정당 어디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의 20%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 절반만 와도 이준석 신당과 조국 신당이 두 자릿수 지지율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대부분 반사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총선이 됐을 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정도 투표율이 나오려면 비례투표든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투표든 발광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반사체 상태로 총선에 가면 이 지지율의 절반 나올까 말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반사체를 발광체로 만들까 이 점이 중요한 거죠. 짧게 덧붙이면은 이게 지금 이 신당에 대한 지지세인데 조국 신당보다는 지금 이준석 신당이 조금 더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 신당이 나왔을 때 민주당 지지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 그리고 조국 신당이 좀 준비가 되고 있느냐 이거는 아직은 좀 미지수에 이준석 신당하고 완전히 좀 차이가 나고 있는 흐름이어서 네. 이런 자료를 보면은 아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내년 총선이 다시 또 문재인 대 윤석열 대결이 될 수 있다라고 봐서 아마 조국 신당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반대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총선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당은 특히 이제 선거법 개정, 그렇죠. 비례대표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변수가 그렇죠. 될 텐데요. 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성 정당 금지법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위성정당 금지법 이번에 실현될까요? 근데 이제 위성정당 금지법은 지난번에 해봤을 때 이제 각 당이 위성정당, 가짜 정당이죠. 가짜 정당을 만들어서 그 당시 막 후보를 찾느라고 양당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네. 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죄송하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는 후보들이 많이 이제 원내에 들어갔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는 명분상으로는 찬성 의견이 53.7%가 나오지만 반대 의견도 31.5%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양당이 다시 요걸 다시 논의를 하는데 아직 결정을 못하지만은 어쨌든 권역별 이제 비례정당을 하는 그런 흐름도 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험지 출마론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비명계가 주장하는 정치적 배경은 어떤 걸까요? 세 가지로 봐야 되겠죠. 결국 내년 총선은 어느 쪽이 더 먼저 희생을 하느냐. 국민의힘이 더 많이 희생하는 희생입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뭐 더 먼저 희생을 하느냐인데 이때 대표가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총선 동력을 살려가자라는 이야기. 두 번째는 이제 공정일 겁니다.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나 친민계에서도 친명계 중진들도 험지 출마나 불출마를 선택하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불이익을 없애자 이런 이야기일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비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선거라는 것은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2030 MZ세대는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더 희생하느냐, 어느 쪽이 더 공정하느냐 이 비교를 국민의힘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험지 출마, 불출마, 우유, 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요구라고 볼 수 있겠죠. 네.